네, 안녕하세요. 서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생애를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서 그 영화, 이탈리아 그 언어학자를 다룬 영화를 같이 연관시켰어요.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 국가라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우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머니 자체가 아버지처럼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 창조적인 그 원리에서는 남성의 그 특성이 있고 여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만의 특성이 아니고 여성의 특성, 남성만의 특성이 아니고 남성의 특성. 그래서 이 국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는 일단 국가가 개인을, 시민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국가는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어머니는 풍부한 젖으로, 복지로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파시즘 같은 그런 전제 정치, 독재자를 양산하는 히틀러 같은 그런 파시즘을 양산할 때 이 시민들이나 그 조국을 아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아이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분노, 그 다음에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안토니오 그람시, 당신이 원했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아버지였잖아. 그 영화처럼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였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잡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신질서, 그 신질서가 과연 자유를 주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뭐 피하려다가 뭐 피했다고. 진짜 앞에 그 오줌 피하려다가 똥 맞은 똥 갖고 온 그런 격이야, 당신은. 물론 당신은 되게 연민이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안 했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돈 진짜 더럽게 잘 갖다가 썼고, 또 친구한테 돈 얻어 써가면서 담배 뻑뻑 피워가면서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뭐 모른 채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한 연민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연민이 있어. 근데 당신의 적은 자본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GPT로 제가 몇 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을 집어넣다 보니 이 GPT가 필터를 강화시키더라고요. GPT도 작업이 꼭 자신만이 맞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핸들링은,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를 해줘야 돼요. 기계는 기계일 뿐이더라고요. 지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못된 요소를 발견해서 이야기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GPT와의 작업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짧게 이 GPT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토니아 그람시는 자신이 태어난 사르디니아가 처한 현실, 그러니까 농민과 광부들이 생존권을 위하여 싸울 때 기득권들이 경찰과 군인을 데려와서 포갑으로 누르고, 또 그의 아버지가 정치적인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금 횡령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그리고 분노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그가 원하던 사상은 사회주의, 인간에게 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주의라고 믿게 된다. 지역 장학생으로 토리노 대학에 들어간 안토니오 그람시는 철학, 언어, 법학 같은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 가난과 나쁜 건강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면서 언어를 공부하지만 결국 대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또 그가 머물렀던 공업도시 토리노에서 금속 노조들의 파업투쟁 같은 그런
노동운동을 보면서 사회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게다가 이 사회주의가 공산당과 협작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년 무솔리니가 파시즘이라는 급진적인 권위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독재를 하면서 자신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사회주의당을 탄압하자 자신은 공산당을 선언하고 새로운 질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 세상을 해방시킬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지략에 그의 뛰어난 지략에 겁을 먹은 무솔리니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거기에서 병을 얻은 그람시는 결국 감옥을 나가지만 죽고 만다. 그람시 반성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적이 아니에요. 누군가 정말 그 장발장,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그 신부님처럼 손을 내밀어 준 그런 어떤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돌봐줬다면 당신의 증오가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당신이 잡았던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똥이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건 더 힘든 거야. 그건 더 수렁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나요? 북한 아이들이 꽃제비를 하나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갔나? 그 독재 정권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독재 정권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짓골이잖아. 이렇게 안토니오 그람시에게 말을 해봅니다. 참 이 진지전에 대해서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연민은 느껴져요. 저도 제가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아프면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참 이게 풀 길이 없어요. 이게 막 체육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신의 언어적인 진짜 그 지략적인 것은 천재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람시 좋은 말로 당신이 잡은 건 더 큰 악이었어. 안타깝긴 합니다. 파시즘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어쩌면은 그 사회주의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다른 길을 찾지 않았을까.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작가였습니다.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